옛날, 아주 먼 옛날, 막동과 막순이 태어난 날, 마을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녀는 방 안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울지를 않지? 산파가 걱정하며 아이들을 볼 때 덕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쌍의 눈이 어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래도 쌍둥이라니 복이요. 산파는 웃으며 말했지만 덕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기대였는지 덕년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 3살이 되던 해봄 처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다리가 끊어져요. 아이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녀는 웃었습니다. 아이의 허튼 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질 무렵 마을 어귀의 나무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건너던 수레가 강물에 빠졌고 짐을 잔뜩 실은 보부상은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날 밤 덕녀는 막동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꿈에 봤어요. 다리가 물에 떠내려가는 꿈이요. 덕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막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장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갔어요. 막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덕년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순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덕년은 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보낸 징조다. 덕년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쌍둥이가 5살이 되자 덕년은 점집을 차려 아이들에게 점을 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앞에 앉혀두고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게 했습니다. 막동은 꿈 이야기를 했고 막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쌍둥이는 신동이래. 용한 애기동자들이래. 거짓을 단번에 알아본대. 점값은 처음엔 쌀 1대, 그 다음엔 닭 1마리, 나중엔 은전 선잎이 되었습니다. 덕녀는 점점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막동은 밤마다 꿈을 꾸었고 막수는 낮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은 차츰 말라갔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눈은 깊어졌습니다. 덕녀는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비단옷, 이미 길들여진 하인들, 이미 쌓아놓은 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그 눈빛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7살이 되던 해, 덕녀는 마침내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작은 대궐이라 불렀습니다. 기와는 푸르고 마당은 넓었습니다. 하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동과 막수는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둘은 여전히 장터 옆 허름한 초가에 있었습니다. 덕년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편하면 예언이 흐려진다. 덕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가 안에서 막동과 막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엔 누런 이불 하나, 그릇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락순아,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러는 걸까? 모르겠어. 막수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막동은 그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도 꿈을 꿀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난을,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죽음을. 막수는 문 밖에서 비친 빛을 보았습니다. 멀리 저 푸른 기와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그 빛은 쌍둥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대궐의 아침은 화려했습니다. 덕녀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남편은 마루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점을 보러 올 사람은 30명. 모두 먼 고을에서 온 양반들이었습니다. 점값은 은전 100냥씩이었습니다. 덕년의 입꼬리가 귀에 걸려 매일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터 옆 초가는 해가 떠도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작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병이 나을까 해요? 사람들은 물었고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막동은 눈을 감고 꿈을 떠올렸습니다. 막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막수는 그걸 모두 들었습니다. 점이 끝나면 덕년이 보낸 하인이 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막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락순아, 막동이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막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막수는 작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목소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원망, 탐욕, 슬픔. 모든 게 막순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하인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 둘이 나눠 먹기엔 모자랐습니다. 오빠가 먹어. 아니, 내가 먹어. 둘은 숟가락을 서로에게 밀었습니다. 결국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보자기를 풀자 따끈한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탈몸, 말 말고 먹어 식기 전에. 복수는 아이들 앞에 국밥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고기도 몇 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어미는 왜 이러는 거냐? 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멈, 우리 어미는요? 그만해. 막동이 동생의 말을 막았습니다. 막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란다. 복수는 그렇게 말하고 빈 그릇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쌍둥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작은 대궐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양반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덕녀는 그 자리에서 쌍둥이의 예언을 자랑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마쳤습니다. 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왔지요. 호호, 대단하오. 그 아이들을 한번 보고 싶소이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함부로 보여선 안 됩니다. 신령한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덕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녀는 술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 시각 초가에서는 막동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또 꿈 꿨어? 응. 뭐 봤어?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수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순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막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오빠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쌍둥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쇠사슬처럼 둘을 그 자리에 묶어둘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다시 물을 것입니다. 다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막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막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은 계속 왔고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쌍둥이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낯선 부부가 작은 대궐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에는 나무를 다룬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작고 여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둘은 화려한 저택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가 맞소? 그렇다 했어요. 윤서방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둘을 맞았습니다. 점을 보러 오셨습니까? 그렇소. 점값은 은전 100냥입니다. 윤서방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인은 돈을 받고 둘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덕녀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윤서방 부부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요. 덕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부르겠습니다. 하인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막동과 막순이 들어왔습니다. 윤서방 부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말랐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윤서방이 묻자 덕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령한 기운을 해치지 않기 위해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눈빛을 알았습니다. 지친 눈빛, 아픈 눈빛. 막순이 연화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없는 몸이 아니에요.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울어서 길이 막혔어요.
봄나물 중에 쑥과 냉이를 함께 달여 드세요. 그리고 막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막순의 말은 맞았습니다. 연화는 매달 울었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아서, 세상이 야속해서, 자신이 부족해서. 막동이 윤서방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진실이 들키지 않으면 이 집은 불로 무너져요. 윤서방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뜻이오?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걸 알게 될 거지라고. 덕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알쏭달쏭하게 말하지요. 점은 끝났으니 이만 나가보시지요. 윤서방 부부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연화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들 나도 이상하오. 너무 말랐소. 점을 본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우릴 걱정해 준 것 같았어요. 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이 들키지 않으면 이 집은 불로 무너진다. 무슨 진실인가요? 저기 좀 봐요. 연화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장터 옆 허름한 초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그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그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사는 곳이냐?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초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 하나, 그릇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면 아까 그 저택은 비단과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너희는 저기 살지 않니? 어미가 그렇게 정했어요. 막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예언이 흐려진대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국밥 2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구만. 복순은 부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 보러 온 거요? 그렇습니다만. 그럼 이제 아시겠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복수는 국밥을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윤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관가에 가겠소. 연화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이건 아니오. 아무리 신동이라 해도. 아이는 아이여.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나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늙은 몸이라 힘이 없었소. 그날 밤 관가의 관리들이 작은 대궐을 들이쳤습니다. 덕년은 황급히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발이 들어왔소. 아이를 학대하고 거짓점으로 돈을 뜯었다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조사해보면 알겠지? 관리들은 장부를 뒤졌습니다. 점값 기록, 협박 편지, 거짓 예언에 대한 증언들 모두 드러났습니다. 초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막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민이가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덕년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덕년과 남편은 옥에 갇혔습니다. 제사는 몰수되었고 작은 대궐은 텅 비었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관청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방과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래? 막순이 오빠를 보았습니다.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방의 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작은 대궐과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막동과 막순에게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마루는 깨끗했고 방에는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란다.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2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막수는 그 햇빛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긴 너희 집이란다. 연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막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막수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첫날 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쌍둥이는 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야 한다. 윤서방이 밥을 떠주었습니다. 막동과 막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국은 구수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된다.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막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뭐냐? 막동이요. 막순이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막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불렀어요.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글은 아니? 못 배웠어요. 윤서방과 연화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 먼저. 너희 이름부터. 연화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지안, 온청, 이게 너희 이름이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온청이다. 따뜻할 온 들을 청 세상의 소리를 다 듣되 아픈 말은 흙에 묻을 줄 아는 아이가 되거라. 막순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윤서방은 막동 앞에 앉아 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너는 늘 앞에 서서 막아야 했지. 그래서 너는 늘 먼저 맞았고,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는 막지 않아도 된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지안디아 아니다. 땅지, 편안할 안.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 편안한 땅이 되도록. 아이들은 그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처음 보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온청이는 그 글자를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예쁘다. 연화는 웃었습니다. 그래, 예쁜 이름이지. 그날 밤 지안이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안이는 놀랐습니다. 언제나 꿈을 꿨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깊이 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나도 꿈 안 꿨어. 둘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읽고 숫자를 세고 이름을 썼습니다. 윤서방은 나무를 다듬으며 아이들을 지켜봤고 연화는 약초를 캐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청아, 이 풀 이름이 뭔지 아니? 몰라요. 쑥이란다. 봄에 나는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
온청은 그 풀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청이는 연화에게 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쑥과 냉이를 함께 달여 드세요. 막순이 자기를 치유해 준 것처럼 이제 연화가 온청이를 치유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윤서방, 내일 비가 올까? 곡식을 거둬야 하는데. 윤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지안아,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니?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처럼 꿈을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방은 웃었습니다. 그럼 하늘을 보고 판단하게. 그게 농사꾼이 할 일이지.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온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쓸모 없어진 거예요? 연화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살면 돼. 아이들은 연화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달이 지나자 관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덕년과 남편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작은 대궐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할까? 관리가 물었습니다. 윤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관리는 서류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런데 저 집은 어찌하겠소? 원래는 관에서 처분해야 하지만. 저희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 저희가 살게 해주세요. 지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관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큰 집을? 내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저희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관리는 잠시 고민하다 허락했습니다. 작은 대궐은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금잔치 대신 나무 식기가 놓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는 내 식구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웃으며 뛰었습니다. 윤서방은 마당 한쪽에 텃밭을 만들었고 연화는 약초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안은 처음으로 윤서방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서방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예언 안 해도 돼요? 윤서방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언은 너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난이 아니라 평화로운 들판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안은 꿈속에서 행복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안과 온청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글을 읽고 매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안이 밥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꿈을 꿨어요. 윤서방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지안을 보았습니다. 무슨 꿈이냐? 큰 비가 올 것 같아요. 아주 많이 강물이 넘칠 것 같아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보름쯤 후요. 윤서방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구나. 지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예언하는 거예요? 연화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거란다. 윤서방은 마을 어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보름 후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안이가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 예언은 맞던가요? 복순이 나섰습니다. 맞소. 내가 봤소. 작은 대궐집, 쌍둥이, 아이들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축을 산 위로 몰았습니다.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강가의 집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온청이도 도왔습니다. 저 집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요. 누가 모셔드려야 해요. 온청이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할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비가 안 오잖소. 아직 보름이 안 됐어요. 지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5날 아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줄기는 창살처럼 두꺼워졌고 땅은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둑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산 위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이 맞았소. 정말 큰 비가 왔구만. 사람들은 산 위의 움막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곡식도, 가축도, 사람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쏟아졌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을 덮었습니다. 집들은 물에 잠겼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명도 안 다쳤소. 모두 지안이 덕분이오. 사람들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내밀고 어미가 웃으며 봤던 모습.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맙다, 지안아. 한 할아버지가 지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손주가 살았어. 한 안악이 온청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라. 내가 우리 어미를 살렸잖니.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었습니다.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그 후로 쌍둥이의 예언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지안이 가뭄을 꿈꾸면 마을은 물을 모았습니다. 온청이 누군가의 병을 느끼면 연화가 약초를 다렸습니다. 예언은 더 이상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고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을은 큰 피해를 받소 같은 비였는데 당신네 마을은 어떻게 무사했어? 윤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했고 함께 피했습니다. 다른 고을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기하오. 그 예언은 얼마나 받으시오? 안 받아요. 뭐라고? 예언은 팔 게 아니에요. 나눌 거예요. 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미리 알았을 뿐이고 같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대궐은 더 이상 대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윤서방 댁이라 불렸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저녁
내 식구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니? 예전에는 예언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고, 어미도 무서웠어요. 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어떠니? 이젠 괜찮아요. 예언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온청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예전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거짓말이랑 욕심이랑 근데 이젠 고마운 목소리도 들려요. 연화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너희는 이제 자유야. 그날 밤 지아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꿈속에서 온청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청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응, 이제는 할 수 있어. 지아는 웃으며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윤서방이 나무를 다듬고 연화가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온청이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빠, 좋은 꿈 꿨어? 너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게 제일 좋은 꿈이야. 둘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예언은 혼자 가질수록 저주가 되고 함께 나눌수록 길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